지금껏 외면해온 수많은 환경 문제들. 우리는 아픈 지구에 살고 있다. 이제는 지구를 위해 움직여야 할 때다. 공장식 축산은 산업이 됐다는 얘기는 일단 대형화됐다는 얘기예요. 거기 이제 공장이 붙었잖아요. 공장이 돼버렸다고 하는 게 암시하는 것은 커다란 공장 같은 건물에 글자 그대로 그 안에 생산품들을 기계로 찍어내듯이 가능한 많은 그런 가축을 집어넣어서 자동화 시스템을 구현해서 뭐 달걀이든 고기든 최대한 많은 것을 뽑아낸다. 그래서 지금은 마트나 이런 데서 아주 멋지게 포장이 잘 돼서 뭐 거기에 등급을 붙여서 딱 나와 있지만 그 뒤에로 들어가 보면 엄청나게 잔인한 일들이 공장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6대의 경우에 닭 한 마리에 배정되는 공간이 A4 용지의 한 3분의 2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생명체들이 가정에 있으니까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스트레스가 쌓이면 공격적이 되잖아요. 그게 어떤 식으로 공격해? 부리로 쫓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 상품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공장식 축산에서 병아리가 딱 나오면 키울 병아리들에게 제일 먼저 하는 게 부리를 자르는 거예요. 가위 같은 걸로. 그리고 키우는 거죠. 그럼 쪼아도 조금 덜 상처가 나니까. 그래도 나는 무슨 상처 같은 걸 막기 위해서 사료니 뭐니 위에서 그냥 항생제를 대량으로 살포하고 그렇게 해서 키우는 거예요. 상품 가치를 키우는 거죠. 가능한 최대한 공간을 활용해서 최대한 많은 고기, 최대한 많은 달걀 같은 것을 뽑아내서 어떻게 해요? 팔아서 수익을 올리겠다. 산업이죠. 축산업. 그게 공장식 축산의 설명이 아닐까. 그 살처분이 글자 그대로 무서운 말이죠. 그렇죠? 죽인다는 얘기예요. 죽인다는 얘기인데 밀집해 있고 밀폐해 있고 밀식 많은 숫자를 집어넣으면 전염병이 많이 돕니다. 대표적인 게 닭인 경우에는 조류 인플루엔자라고 하는 것, 돼지 같은 경우에 구제역이 이제 가장 많이 대표적인 건데요. 근데 이게 너무 밀폐된 데 있기 때문에 한 번 걸리면 막 수만 마리 키우는데 한꺼번에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닭 같은 경우에, 조류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예방하는 거죠. 미리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어떤 닭을 많이 키우는 마을에 어떤 곳에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했어요. 다른 곳은 아직 괜찮지만 그 발생한 그 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반경 예를 들면 500m 내지는 한 3km까지 닭이나 돼지를 다 죽이는 거예요. 지난 겨울, 그러니까 2021년, 2022년 조류 인플루엔자 예방하기 위해서 살처분한 닭과 오리가 700만 마리가 넘습니다. 그리고 지난 5년간 조류 인플루엔자 구제역, 그러니까 돼지 뭐 이런 거에 다 포함해가지고 한 것을 치면은 8천만 마리가 넘습니다. 거의 1억 마리에 가까운 돼지와 닭과 오리 이런 가금류라든지 그런 걸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양이죠. 그걸 어떻게 죽이겠어요? 푸대에 집어넣어가지고 묶어서 그냥 갖다 버리는 거예요. 어디다 땅속에다가. 지하수 같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다 오염되는 거죠. 땅이 오염되고 물이 오염되고 결국은 동물은 동물대로 죽고 또 환경이 오염돼서 또 2차적인 피해가 올 것이고 잘 모르지만 그런 식의 악순환이 거듭되는 거죠. 그게 살처분의 실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과도한 육류 소비, 그 다음에 공장식 축산, 그 다음에 살처분, 이게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공장식 축산이라고 하는 그 부분 때문에 살처분이라는 게 생겨나잖아요. 공장식 축산을 하면 어떻게 돼요? 고기가 많이 생산되는데 팔리지 않으면 돈이 안 되잖아요. 소비를 가족에 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가 예를 들면 좋다. 고기를 많이 먹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고기를 많이 먹으면 그게 좀 생활 수준이 올라가는 거다. 이런 여러 가지 사람들을 자극을 해서 고기 수요를 늘리면서 계속 고기를 갖다 대는 거죠. 한 번씩 그런 인플루엔자나 구제역이 오면 대량으로 죽어가고 그럼에도 그렇게 키우는 게 그렇게 많이 죽여도 그렇게 키우는 게 이윤이 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살처분을 감수하면서도 그렇게 대량 그게 공장식 축산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축사를 지으려고 하면 도시에 못 짓잖아요. 그런데 산에 있는 나무를 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산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특히 기후 문제에 관련해서 탄소를 흡수하는 기능을 하고 있거든요. 흡수해서 저장을 하고 있어요, 나무가. 근데 그거를 나무를 그렇게 잘라버리면, 숲을 없애버리면 거기에 숲에 깃들어 있던 수많은 생물 종들이 서식처가 없으니까 다 죽죠, 우선. 거기다가 탄소를 갖고 있던 나무들이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탄소를 이제 거기 놔두면 그냥 탄소가 다 배출되는 거예요. 놓치는 거죠. 그 다음에 더 탄소를 흡수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기후변화에 굉장히 안 좋은 거가 되는 거죠. 얼마 전에 제가 우리 가톨릭 교회 올리베타노 수녀님 한번 만났는데, 그 수녀회가 지금 뭐 여러 군데 나가 있는데 브라질 그 밀림 쪽에도 나가 있대요. 그래서 이제 그 수녀님 다녀오셨는데 가서 놀랬대요. 지난 몇 년 전에 갔을 때보다. 엄청나게 넓은 지역이 그냥 평원이 돼 있다는 거예요. 평원. 숲이 없어진 거예요. 아마존 열대우림을 없애서 만드는 게 뭐냐? 공장식 축사를 짓고 거기에 들어가는 닭이나 돼지나 소나 이런 것들이 먹을 수 있는 사료를 키우기 위해서 곡물을 재배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먹을 게 아니고. 특히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있거든요. 원래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있는데, 근데 숲을 싹 밀려면 그 사람들 쫓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집이 없이 쫓겨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대항을 하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차 없습니다. 죽여요. 그러니까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생명체에 대한 굉장히 커다란 위협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육류 소비를 촉진하는 공장식 축산의 문제도 역시 이윤에 대한 탐욕. 산업이 되는 순간 중심은 이윤이 돼요. 대량으로 만들어내거든요. 산업화된다는 얘기는 평범한 얘기로 하면 많이 만들어낸다는 얘기예요. 많이 만들어서 뭘로 많이 만들겠어요? 많이 팔아서 이윤을 많이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소고기 1kg을 생산하기 위해서 17배 정도 되는 곡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탄소 같은 것들이 배출되면서 그렇게 오겠어요, 그게. 그리고 그 곡물이 있으면 그게 그만큼 소나 이런 것들을 안 키우고, 우리가 곡물을 우리도 먹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먹을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이윤이에요, 이윤. 그래서 우리가 이 공장식 축산, 뭐 거기에 대한 저항으로 채식,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할 때, 결심을 할 때 그 뒤에 뿌리에 있는 그 어떤 산업 자본주의 문제를 좀 빼뜨리지 않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